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160년 전통의 뉴욕타임스가 올드미디어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공정성과 중립이란 면에서 한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편파성 없이 정당이나 정파에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뉴스를 제공하겠다던 의지는 그대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한글 기사로 내일 업계를 다룬 내용이 그러했고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대한 의혹설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리즌닷컴이 란킴 의원에 대한 의혹 기사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리즌닷컴의 짐 앰스타인 기자는 지난 8일자 뉴욕타임즈의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관련 기사가 부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니어 기자는 기사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네일업주들에 대한 임금 채권 의무화를 추진할 때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네일업주들의 정치기금 모금을 받으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앰스타인 기자는 김 의원의 동료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들어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임금채권 의무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의 공동 발의자였던 댄 퀴트 하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처음부터 임금채권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문서로 남은 초안에는 김 의원이 행정명령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것을 제안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니어 기자가 제기한 정치자금 6만 달러는 오랜 후원자들의 모금 액수를 포함한 것이라는 김 의원의 반박 입장을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체 주민 중 한인 인구가 반이 넘을 만큼 한인이 많이 살고 있지만 한인 경찰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타운은 경찰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불편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 경찰 채용에 나섰는데 물망에 오른 후보자의 한국어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빠르면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2명의 한인 경찰 충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찰 채용 자격 요건에는 인종에 상관없이 한국어와 영어 2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하지만 경찰 채용 후보자 중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한인도 후보자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 채용 후보자 물망에 오른 타운 교통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K.모 씨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인들에게 영어로 심한 욕설을 일삼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K 씨의 평소 근무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 씨는 근무 시간 중 도서관에서 잠을 자는 모습과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 등이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됐습니다. 유니폼 입고 와갖고 거기서 또 애들하고 같이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앉아 있고. 타운 정부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찰 채용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인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무조건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나이스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타운 주민들은 무늬만 한인인 경찰 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한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이 채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계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과 뉴저지의 각 지역에서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 예비역 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기념하는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저지시티에 자리를 잡은 6.25 참전 기념비. 기념비에는 베터런스 데이를 맞아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젠 백발이 돼버린 참전 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킨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우들을 기렸습니다. And it was very fortunate that I came home alive. Very fortunate.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make it. 기념식에는 참전비 완공을 위해 도움을 준 경기도 의정부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참전 용사 가족들의 한국 방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수호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부를 했고 또 이렇게 완성된 모습 또 오늘 이렇게 베테랑데이에 또 이렇게 기념식을 가지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편 뉴욕 맨하탄에서도 베터랑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아너 앤 리멤버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동안 한국 땅을 밟은 미군은 총 178만 명, 그들 중 4만 5천여 명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인 11월 11일을 베터랑스 데이로 정해 예비역 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규정이 다소 완화되면서 재외선거인도 우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직전 선거 명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고 1997년 4월 13일생을 포함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편을 통한 재외 선거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권자는 재외 선거인으로 분류되고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기업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국외 부재자로 분류됩니다. 우편 등록은 그동안 국외 부재자에게만 허용돼 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외 선거인도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 확인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선거에 참여해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 제17대 신임 회장으로 손옥윤 현 협회 청년분과위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손 신임 회장은 전직 회장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어제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에 총 34표 중 19표를 얻은 손옥윤 부회장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손 당선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이기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며 그간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명근 현 회장과 전직 회장단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단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만 이사장도 아쉽지만 계속 협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그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범단체가 돼서 우리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한인사회의 롤모델이 돼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인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 당선자는 팰리세이스팍에 소재한 음주 측정기 수입과 도매업체인 AK 글로벌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8월에는 경제인협회 주관 제1회 차세대 포럼을 이끄는 등 한인 신구세대 조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회장 2취임식은 오는 12월 14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손 당선자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류의 행정명령을 결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불을 놓듯 공화당 4차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민 문제는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패트릭 로렌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우 최종 판결은 대선이 한창인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민자 문제는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가장 주목받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 국무장관 등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후보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료 수가가 턱없이 낮을 뿐더러 의사들이 특정 보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총 17개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 등급에 따라 수십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이론의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받는 보험 플랜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은 대부분 가입자들에게 해당 보험사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차 진료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고 각종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우선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플랜을 받고 있는 1차 진료 의사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의료 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들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플랜의 거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들의 의료 수가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방과 주정부가 개인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특정 보험사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의사들이 탈 오바마 케어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펠파 고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실시됐습니다. 공립학교 한식 급식안은 공급 조건 등에서 이견을 낳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확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학군 관계자는 오는 12일 펠파 고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의 시범 행사에 이어 펠파 학군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입니다. 당초 펠파 학군에서는 이번 가을 학기에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정규 급식에 한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조건 등을 놓고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인 폼토니안과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현재 급식업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업체가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펠팍 학군 외에도 포트리와 테너플라이, 데머레스트, 올테판 등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군에서 잇따라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각한 소득의 불균형, 중산층의 위기뿐 아니라 저소득층은 붕괴 직전인데요. 소득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무너졌습니다. 상위 1%가 소득 증가분의 95%를 독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라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뉴욕주가 지난 10일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년간의 투쟁으로 얻은 노동계의 승리라는 평가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의 인상을 발표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15를 위한 투쟁이 미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